지금 15시 21분이고요. 야간 뉴스하다 두 번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하다 이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하다 홍범입니다. 네, 제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게 좀 추임새가 아직 낯설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는 그래도 뭐 수천 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500회가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여러 루트로 그 피드백 주셔가지고 그걸 저희가 반영하느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이 마이크가 2대인 줄 알았는데 1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마이크를 2대를 준비해서 각각 하나씩 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음성이 어떻게 음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시민들을 뭐 무시하는 인천시의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단비 의원 그 징계 건이 뭐 처리가 마무리됐죠? 네, 어제 시의회 본회의가 있었고 경고로 의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예상했던 거랑 좀 전혀 다른 결과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30일하고 공개사가 이제 2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2가지 다 그 징계를 내진 못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출석 정지 30일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30일 뭐 쉬었다 오면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수위가 매우 낮은 이제 경고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뭐 축구할 때 옐로우 카드 받은 것보다도 못한 게 경고 2번 받고 퇴장 당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구두 경고예요. 그냥 뭐 회사에서 뭐 잘못했을 때 너 앞으로 그러지 마. 그냥 뭐 그런 거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광역의원 징계가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경고가 그중에 가장 낮은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자문위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문위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이게 맹점인데, 지방자치법에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중이 그냥 우리가 듣기로는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따르겠지 하지만, 이 많은 시도의회에서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멋대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준용 뭐 이런 단어를 써버리면 뭐 그 결정을 따르게 되겠죠. 근데 그 법의 맹점이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자문위원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 의원은 징계를 외부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법기관도 아니어서 그 위원회가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어려운 문제여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외부의 이제 지방감사원 같은 걸 만들어서 감사원이 뭐 이제 감사 권한을 갖고 감사에서 징계를 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이제 바깥에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뭐 대다수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좀 꾸며서, 그리고 이제 뭐 법학 교수들 이렇게 하고 누군가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경고가 너무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경고를 하는데 사실 또 경고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저희가 이제 본회의를 쭉 봤는데 정혜건 의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본회의가 요거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는 비공개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리고 표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의장이
이제 이건 경고로 의결이 됐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그걸 발표를 할 때 이단비 의원이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경고가 준 당사자 없이 그 옐로우 카드를 허공해준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단비 의원이 나가는 걸 의장이 제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이단비 의원이 나가고 나서 뭐 경고 주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경기장이 그렇죠. 없는데 네네. 경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 기초단체 사례들도 조금 찾아봤었는데 작년에 이제 남동구 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이런 경고를 받은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표결할 때 잠깐 내보냈다가 그리고 공개회의로 전환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죠. 경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경고,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를 준 거죠. 네. 이게 사실 그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한 게 정말 요식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음. 그러니까 이단비 의원을 뭐 정혜건 의장이 감싸는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싸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일단 국힘 의원들은 굉장히 그 옹호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윤리위원회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제 이제 5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5명이면은 딱 최소 의결 정족수예요. 5명이 없으면 아예 의결조차 못 하는데 이제 3대2로 의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땅땅땅 하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환하고 3분 뒤에 다시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땅땅땅 하고 경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러고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회의 시간을 따져도 4분밖에 안 되고 네.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제 본회의 이전에 일주일 이전에 27일 날 열렸던 윤리위 회의로 그런 걸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뭐 영상도 보고 했는데 뭐 정말 미리 짜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3분 만에 논의가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렇죠. 결과 자체도 이제 자문위에서 공고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위인 경고로 결정을 했던 거고 그렇고 뭐 언론을 보니까 애초에 그 국힘 의원들은 징계조차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해서 뭐 국힘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 간에 뭐 실랑이 끝에 사실 결정이 났다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닌데 경고로 끝을 냈고 본회의도 의결 결과를 보면 여기가 반대 9명에 기권 7명이 나왔어요. 뭐 이게 대부분 반대하고 기권이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겠죠. 16명이란 말이에요. 16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석수 전체예요. 기권을 왜 합니까? 기권을 반대를 해야지. 그러면 물론 반대를 해도 찬성이 많겠죠. 국힘이 많으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런 게 더 화가 납니다. 솔직히 이거 그렇죠. 이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아예 경고조차 주지 말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국힘도 있다 그럼? 국힘도 다른 의미에서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힘이 처음에 이제 아예 이제 이거는 징계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조차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35명 중에 안 들어온 사람이 민주당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그냥 같이 어울려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물론 이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다투되 바깥에서는 이제 뭐 가깝게 지내고 뭐 이런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윤리적으로 그 판단을 할 때는 명백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게 그게 저는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없고 그냥 자기의 목숨 때문에 그 이제 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자기 뭐 의정 활동도 편하고 또 자기네 동네에 뭐 돈 조금이라도 챙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 건데 여러모로 정말 아쉬운 그렇죠. 결과고 그 과정도 그랬습니다. 네. 이게 유권자들,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식으로 그럼요. 애초에 이 징계 사유 자체가 이제 시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설전을 벌이다가 징계 사유가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봐주기로 제 식구 감싸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그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수준,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비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단비 의원이 막말 수위가 너무 높아요. 이준석이 그 대국민 앞에서 토론회에서 젓가락 발언을 한 거를 이단비 의원이 그걸 똑같이 그 SNS에서 시민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분은 그러니까 부들부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이제 감정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했어도 저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비 의원은 다음번 선거에서는 이 자리를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단비 의원이 부평 3선거구, 부평 3동, 3국, 3, 4동, 10정 1, 2동이 지역구인데 직업이 변호사고 뭐 자기 말대로 뭐 성균관대 로스쿨 나오고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할 거리 좋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학부 때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뭐 전공을 3개나 하셨으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뭐 진짜 자만심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지금 국힘 내외부에서 이단비 의원이 다음번 지방선거 때 부평구청장을 나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건 전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죠. 전에 나왔는데 제가 이 이후에도 조금 알아봤는데 이 사건이 그냥 무마가 잘 되면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힘이 이제 계속 욕먹는 게 국힘스럽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고 또 우리 독자분들도 좀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피해자분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천시 의회가 사실 이런 행위를 한 게 이번 때에서 처음이 아니에요. 뭐 사실 구속된 사람도 있고 구속된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그 했던 행위들 보면 진짜 놀라워요. 뭐 그거를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했던 행위들. 그쵸. 이제 그 우상이었죠. 우상교복 맞아요. 네네. 네. 우상교복 관련해서 저희가 또 취재를 한 것들이 있었죠. 그 이번에 본회의에 이제 추경 예산안이 통과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상교복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연루됐다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현영 시의원이 예결위를 참여를 한 건데요. 이 조현영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칠판 납품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 받은 곳에다가 예산을 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혐의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시 예산을 만지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손을 댔다는 건 이분이 하는 행위가 지켜봐야 할 그 이제 행위라는 거죠. 그분이 예산을 어디에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뇌물도 받았지만 무상교복을 이제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업자 편을 들어서 근데 그 업자가 납품하는 교복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유해한 이제 섬유일 가능성이 높은 걸 납품을 하는데도 국사섬유 인증을 받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근데 교육청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업자랑 공무원이랑 불러다 놓고 그 사람한테 해주라는 식의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돈을 만지는 작업을 한다. 우리 300만 시민들이 써야 할 예산을 또 손을 댄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데서도 이게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뭐 언론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기성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참 답답합니다. 근데 조현영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는 그래도 그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뭐 언론에서 좀 받아서 쓰기도 했는데 뭐 논리는 그겁니다. 이게 뇌물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 다시 예산을 만진다는 게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게 아니냐. 이 사람이 이 돈 갖고 또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이 사람을 예결위원으로 집어넣는 것이냐. 그래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고.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했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죠. 국힘이 이분이 조현영이 국힘이에요. 국힘인데 제명했죠. 국힘이었죠. 네, 근데 이었죠. 이제 감옥을 가니까 제명을 네네네.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귀등으로 들었습니까? 시의회가? 기등으로도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냥 밀어붙였죠. 인천시 예산이 지금 한 15조 정도 되는데 15조에다가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20몇 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 20몇 조를 만지는 그 예산결산위원회에 그런 분이 간다는 게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소수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다. 그런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국힘 시당도 문제지만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뭐 유정복 시장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시당이 문제인 거는 꼬리 잘라버리고 뭐 제명해서 우리 국힘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이래버리는 거고 사실 유정복 시장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죠.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시청이잖아요. 시청이고 그렇죠. 또 시장이 결재를 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때 그거를 다 들여다본다잖아요. 그 예산서를 다 들여다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이니까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예산 쓰는 문제는 뭐 저는 단체장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의장도 국힘이니까 뭐. 그렇죠. 그 저는 다른 의원도 다른 의원이지만 솔직히 당사자 조현영 의원이 양심이 있다면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좀 되게 뭐 물론 양심이 없으니까 그런 혐의들을 지금 받고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 또 기사가 난 걸 보니 아주 뻔뻔한 면모가 또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게 조현영 의원이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 업무 추진 및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요거를 대표 발의를 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뭐 업추비를 투명하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업추비가 문제가 아니라 업추비는 사실 뭐 전자칠판이나 그 무상교복에 비하면 예산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비는 이런 조례안이 없어도 그 투명하게 써야 되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예결위원이니까 뭐 무상교복 전자칠판 예산을 업체에 다 뿌려줄 거야. 근데 니네 교육청 공무원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비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 내로남불인 거예요. 맞아요. 나는 돈 막 쓰는데 내가 그거 갖다 써야 되니까 니네는 돈 아껴라 이 얘기나 뭐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참 추잡스럽죠. 근데 이분이 그게 되게 추잡스럽고 저게 없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그 설면피예요. 그 의회에다가 그 과장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랬죠? 그 저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교복 연합회. 아, 그쵸. 이거 교복, 그러니까 미인증 교복, 인증을 받지 않은 그 교복을 유통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예산을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무상 교복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업자한테 내가 원하는 업자한테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상으로 입는 교복 사업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애들을 볼모로 그 예산을 교육청은 그쪽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또 취재를 해보니까 어쨌든 연결고리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시의원 조현영 의원과 그리고 그런 교복 납품 비리 받는 업체들의 대표랑 뭐 고교동창이라던가. 그렇죠. 네네. 고교 업체하고 조현영 의원하고 고교 동창이었는데 지금 감옥 가 있는 신충식 의원이랑도 그 고등학교 동창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신충식 의원하고는 동창이고 그 업체하고는 한 학년 차인가 뭐 그렇죠. 선후배 사이죠. 네, 맞아요. 선후배 사이고 그런 이해관계들이 또 작용을. 그리고 신충식 의원하고 그 업체 사장하고는 같이 체육학원을 했어요. 맞아요. 그 대학교를 같이 나왔죠. 인천에서 같은 인하대를 나왔고 같은 학과를 졸업을 해서 인하대 체육학과 나와서 체육학원을 둘이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충식 의원은 이 정치판에 발을 들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은 사업을 하셨었고 사실 조현영 의원은 뭘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동창인 조현영과 신충식이 이번에 인천시의회에 같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무상교복 사업을 조현영 통해서 이제 그 신충식하고 체육학원을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사업을 예산을 받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세 사람은 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이 됐는데 제가 여기 홍보기자랑 친하니까 뭐 언론사의 광고를 막 제가 막 퍼주는 그런 관계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의회 관련해서 준비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고 지금 이제 시의회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8월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는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휴가철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창간이 한 2주 좀 더 남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이제는 좀 지방의회보다는 당분간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쓸 것 같고 좋은 소식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 후원회원님들께는 이미 한번 알린 사실인데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저희가 뉴스하다가 이제 기획재정부 공익단체로 지정이 됐는데요. 공익단체가 이제 과거에 지정기부금단체라고 불리던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거냐면 저희한테 뉴스하다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독립언론이어서 제가 광고나 협찬 받지 않고 다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후원해주시는 시민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올해 1월부터 올 연말까지 그 후원하신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는데요. 저희가 그 10만 회가 넘으면 이제 정규 방송으로 편성한다 그랬는데 목표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한 1만 회 어떠세요? 1만 회 괜찮죠. 1만 회, 네네. 1만 회 정도면 저희가 정규 방송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1만 회가 넘으면 저희가 정규 방송으로 편성을 할 테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좀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뭐 시사 방송들 워낙 많아서 근데 거기서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대부분 저희들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사실 뭐 정부도 저희들이 감시를 하긴 하지만 그쪽보다는 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나 뭐 지역에 있는 뭐 보건업체나 뭐 이런 쪽에 아무래도 저희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취재를 할 테니까 다른 데에서는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책은 이 저희 뉴스 하다가 그 출판사를 냈어요. 이 출판사 대표님이시니까 네. 그 책을 저희가 좀 책이 좀 쌓여 있어서 그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굿즈 이제 컵인데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30분 안 됐네요. 네. 바로 영상은 오늘 내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편집 없이 뭐 약속한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시 47분인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